오늘은 음원 중에서 이제 모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두 번째 시간. 자, 모음. 자, 우리나라에서 모음은요, 총 21개의 모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음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요, 이 둘의 차이, 즉 기준을 아셔야겠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요,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또는 혀의 위치의 변화, 가 둘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이중모음은 변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같은 경우에는 입을 딱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아, 오, 우, 으 이런 식으로 발음할 때 입모양이 안 변해요. 혀의 위치도 변하지 않고요. 근데 반면에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 입모양이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이야, 우와, 왜 등이 있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단모음은 총 10개가 되고요. 이중모음은 총, 죄송합니다, 빼기를 하면 11개의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보시는 이 단모음 체계표라는 것을 일단은 좀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모음 체계표. 자, 단모음은 가장 먼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죠.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좀 삐뚤어졌네. 뭐 상관없으니까.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은 다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죠. 평순, 원순. 그 다음 각각을 다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표를 잘 못 그리는 편이라.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요. 이 전설과 후설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설자가 혀설자입니다. 혀설자. 그러니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위치하느냐, 뒤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뉩니다. 그 다음 평순과 원순의 이 순자는요, 입술 순자예요. 입술 순자. 입술 순자. 그러니까 평평한 입술, 동그란 입술 해가지고 입술 모양.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고, 중, 저모음이라는 것은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 그래서 단모음 10개를 분류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돼요.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이냐 뒤쪽이냐. 그 다음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냐 동그랗냐. 그 다음 혀의 높낮이가 높냐 중간이냐 낮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외우실 때 이제 후설만 좀 암기를 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후설만 좀 암기를 해두면은 이제 전설은 자동으로 되니까 일단 쓰고 얘기를 해볼게요. 후설모음을. 자, 으, 아, 우, 오 이렇게 단모음 5개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으, 아, 우, 오. 자, 여기서 이 원순과 평순을 나눌 때 입술 모양이 둥그렇고 평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순은요,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데 좀 뽀뽀하듯이 좀 주둥이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 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으, 아, 그 다음에 우, 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전설과 후설은요, 사람들이 발음하면서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이냐 뒤냐 요 차이인데, 과연 그 앞과 뒤의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단모음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후선을 조금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봐보자. 일단 평순과 원순의 차이는 느껴집니다. 아까 원순은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뽀뽀하듯이 쭉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 얘네들을 이제 다시 고모음, 중모음, 전모음으로 나누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사람이야, 사람. 자, 사람은요, 발음을 할 때 이 턱을 움직입니다. 턱을. 그리고 이 턱뼈는 이 귀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뼈를 중심으로 턱이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혓바닥은 이 아래 턱 쪽에 달려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사람은요, 발음할 때 아래 턱만 움직입니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아래만 움직여. 그러니까 이 기준점으로 해서 이 위를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아래 턱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혀가 내려가면 턱도 자연스럽게 딸려 내려갑니다. 턱이 내려가면 혀가 내려가고, 혀가 내려가면 턱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반대로 혀가 올라가면은 턱이 딸려 올라가고, 턱을 올라간다고 하면 혀가 또 딸려 올라가는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자, 혀가 높고 중간이고 낮다라는 얘기는 혀가 턱이 위에 있고 중간에 있고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턱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입이 닫혀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턱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 입이 벌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를 발음하시면은 턱은 점점 내려가요. 아. 우오도 마찬가지죠. 우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죠. 그 다음 턱이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는 입이 점점 벌어진다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고모일 때는 당연히 턱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입이 닫혀 있겠죠. 그 다음 저모일 때는 입이 가장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모음을 개모음, 무조건요, 폐모음이라고도 하고요, 저모음을 개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중저로 나누는 것은 혀의 높낮이로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 폐모음과 개모음으로 나누는 것은 그 기준점이 개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얼마만큼 벌어지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니네 이 우를 발음을 어떻게 할까? 우는 그냥 우라고 발음을 하면 되죠. 근데 이 기준들을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을을 발음할 때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면 자연스럽게 우가 됩니다. 왜 그렇겠어? 을랑 우는요 똑같이 후설이고요, 똑같이 고모음이야. 차이점은 입술 모양밖에 없어. 그러니까 을을 발음하면서 동시에 입을 쭉 앞으로 원순으로 내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 발음이 나게 되는 거야. 봐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오도 마찬가지겠죠? 오는 그럼 어떻게 발음하면 되겠어? 어를 발음하면서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면 자연스럽게 오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지 마시고 좀 약간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숙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설모음을 볼 건데, 전설모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운 변동 부분에서 이제 음라우트 현상, 그러니까 이제 전설모음화라는 현상을 배우게 됩니다.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자, 전설모음화라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 명칭에서도 아시다시피 전설모음으로 된다는 뜻이야. 전설모음으로 된다. 즉 전설모음이 아닌 것이 전설모음으로 되는 것을 전설모음화라고 하는데, 전설모음이 아닌 것은 당연히 후설모음일 수밖에 없겠죠. 즉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할 때 우리는 전설모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설모음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느냐, 후설모음 뒤에 이가 붙습니다. 후설모음 뒤에 이가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가 후설모음이 되면은 애가 되는 거고, 아가 후설모음이 되면 애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친구들한테 자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패드립을 많이 치잖아. 패드립 친구들한테. 저희 때는 뭐 패드립을 친다는 얘기는 뭐 너랑 나랑 죽자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친구들을 보면은 패드립을 그냥 뭐 너무 잘 써. 자, 그랬을 때 니네가 이 M이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에미, 미에미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에미. 근데 이 에미가 틀린 말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에미는 어떻게 써야 돼? 어휘로 써야 됩니다. 어휘, 에미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미라는 말이 어미라는 말이 전설모음화돼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미에서 얘가 전설모음화되면은 에미, 뒤에 이만 붙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비도 애비, 고기도 괴기, 전부 다 앞에 나오는 수설모음에 이렇게 이가 붙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패드립을 치실 때도 알고 치자, 좀 똑똑한 패드리퍼가 되자. 그래서 M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써보자. 자, 이렇게 후설모음 뒤에다가 이만 갖다 붙이면 전설모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 자리에는 이를 씁니다. 의 자리에는 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에다가 이를, 아에다가 이를, 우에다가 이를, 오에다가 이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전설모음까지 완성이 된다. 전설모음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총 10개의 단모음 체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총 10개인데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위랑 외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랑 외를. 자, 왜 그러냐? 아까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위는요, 외는 왜, 왜 이렇게 발음을 하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단모음은 입모양 안 변했다며. 근데 얘는 왜 변해가죠. 자, 그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는요, 별게 아닙니다. 잘못 발음하는 거예요. 잘못 발음하는 겁니다. 자, 정확한 발음은 가 됩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전부 다 왜라고 발음하니까 이 두 모음은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래서 허용은 해줍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 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발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똑같습니다. 이를 발음하면서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 위가 나오겠죠. 왜? 이랑 위는 전설모음인 것 동일하고 고모음인 것 동일하잖아. 차이점은 평수이냐 원수이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가 되는 겁니다. 이를 발음하면서 입술을 원순으로 바꾸면 위가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야. 외도 에를 발음하면서 입술을 쭉 내밀어서 원순화시키면 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단모음 10개를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이 단모음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있으셔야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 표 안 그리고 머리로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모음 10개를 배워봤습니다.